대개 트랜스로터의 제품들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제품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은 정식으로 사각형 박스 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5월 중순쯤에 제가 뮌헨 오디오 쇼를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또 많은 제품들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제 뮌헨 쇼 특집 영상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각 부스마다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의 예외 없이 턴테이블을 비치해 놨다는 것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스트리밍 쪽이 대세였기 때문에 턴테이블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뮌헨 쇼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부스에 턴테이블이 있었고 또 일부 부스에서는 그 실제 시연도 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LP라는 것이 그 한쪽 면에 그 시간이 뭐 20분 뭐 내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번거롭거든요. 하나씩 갈아 끼기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첫 곡 틀어놓고 끝날 때까지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반을 교체해가지고 또 이렇게 듣고 하는데 어떤 부스가 보니까 한 곡 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음반 교체하고 또 한 곡 틀어주고 음반 교체하고 무지막지하게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음반을 플레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되게 낯선 현상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현재 오디오 마켓에서 턴테이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방식 특히 턴테이블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챙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많은 제품들을 만났고 또 귀가 호사를 누렸죠. 그런 가운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번에 소개할 트랜스로터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한 15년쯤에 처음 그 뮌헨 쇼 가가지고 봤을 때도 트랜스로터는 그 자기 부스가 있었어요. 그 자리 그대로. 그리고 매년 가서 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제품 수도 많고 조금씩 체인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리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궁금하던 차에 또 올해 많은 부스에서 또 턴테이블을 시연을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연이 닿아가지고 트랜스로터의 신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오른편에 여기 보면은 스트라토란 모델입니다. 대개 트랜스로터의 제품들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제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LP가 동그랗잖아요. 그 사이즈의 그 플래터를 만들고 그 밑에 샤시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백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스탠드 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 덩어리 따로 그리고 또 암을 장착할 수 있는 덩어리 따로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셋이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만든 제품들이 트랜스로터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하다 보면은 특히 진동이란 면에서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은 정식으로 사각형 박스 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많은 기술이 또 투입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차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제품이면서 또 최근에 독자적으로 또 토남도 개발했고요. 그 토남에 대한 얘기도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트랜스로터라는 회사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로터에서 이제 로터라는 것은 이제 회전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고 또 트랜스라는 것은 일종의 초월적인 느낌.
영어로 하면 이제 비욘드, 그러니까 현세를 떠나서 뭔가 초월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퀄리티의 회전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회사다. 조금 이제 제 방식으로 상상력을 더해 보면은 이 회사명이 또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뭐 이건 제가 또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그 턴테이블에 있어서는 그 극한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본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50년이 넘었죠. 창업자가 이제 요켄 레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직도 건재하세요. 뭐랄까 아직도 창의력, 창조력이 불탄다고 그럴까?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켄 레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저 어릴 적부터 당연히 음악하고 오디오를 좋아했고 또 당연히 또 그 당시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이란 게 60년대일 테니까 그때는 이제 LP가 주류고 그래서 턴테이블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앰프도 이렇게 반조립 상태로 나와서 내가 집에서 납땜하면서 조립할 수 있는 키트가 있었고 스피커도 그렇게 키트로 팔았습니다. 턴테이블도 키트가 있었죠. 이건 뭐냐면 이제 반제품으로 사면은 훨씬 싸니까 그것도 내가 좀 뭔가 제품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해서 좀 만져본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 일종의 학습 역할로 해서 키트를 많이 팔았는데 당연히 턴테이블 키트도 이분이 어릴 적에 이제 사서 조립을 했고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영국제 턴테이블이 상당히 크게 인기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71년부터 정식으로 턴테이블 수입을 시작을 해요. 독일로.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을 매료시켰던 것이 뭐냐면 그 데이빗 게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트랜스크립터 턴테이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드롤릭 레퍼런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아주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향후에 이분이 그 나중에 턴테이블 제작할 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 하이드롤릭 레퍼런스라는 제품은 또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그 재미있어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고전 영화 쪽이나 고전의 그 대가들, 거장들의 영화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분을 아실 텐데, 클락워크 오렌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클락워크 오렌지. 이거는 이제 안소니 버제스라는 SF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클락워크 오렌지에서 오렌지라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충동,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알렉스라는 청년인데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그런 친구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베토벤을 특히 좋아하고 베토벤을 들으면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좋은 턴테이블을 쓰는데 그게 바로 하이드롤릭 레퍼런스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클락워크 오렌지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그 턴테이블 나올 때 유심히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이제 1971년에 이파 쇼에서 IFA 쇼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그때 유켄이 이제 그 수입상으로서 그 부스의 진행을 도와주려고 이제 직접 참가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일인데 그 손님 중에 아주 잘생긴 분 한 명이 이제 앉아 있다가 소리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그 케이스를 이 샤시 있잖아요. 이 샤시를 좀 유리로 된 걸로 한번 제작을 해서 내부도 좀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특수할 수 있냐. 그래서 그 하이드롤릭 레퍼런스의 그 글래스 버전이 나오게 되죠. 유켄이 이제 거기 참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납품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독일에서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 울프라는 그런 시리즈인데 그 주인공 바로 라이문트 함스토르프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독일 지역에서는 이제 아주 대스타였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축구팀을 응원해서 그 서포터스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후원금도 내고, 그래서 그 요켄을 이제 그 서포터스 모임에 초대도 해서 진짜 돈 많은 고객들도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자기 그 새로운 고객들을 많이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73년에 이르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데이비 게몬스가 이런 하이엔드 제품은 시장에서 별로 재미가 없고 난 영국 시장에 집중해 보겠다. 그리고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것도 그 당시 영국제 턴테이블은 고장이 많았거든요. 근데 AS도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요케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걸 수리해 주면서 턴테이블 지식을 많이 늘려갔죠. 자기가 직접 AS를 해주면서. 특히 그 하이드롤릭 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그 부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만들자. 내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이엔드 쪽에 그 토남이라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SME라는 회사, 워낙 그 상징적이고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SME의 토남을 단다는 전제하에 그 토남의 능력을 최적화시키는 턴테이블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작을 시작한 것이죠. 그 독립을 해서 처음에는 꽤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이제 70년대 말부터 일본의 그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의 제품들이 속속들이 이제 들어오고, 저가이면서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0년대에는 또 CD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턴테이블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1986년에 이 트랜스로터는 그 당시 그 독일에서 큰 가전업체인 그 그룬디히 거기와 협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회사의 그 어떤 그 재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탱해 나가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다시 LP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특히 SM이라든가 또 록포트 그런 데서 또 하이엔드 턴테이블을 만들면서 다시 또 이제 관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는 내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만든 그 본연의 제품, 정말 그 하이엔드 턴테이블 시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아르투스 또 아르고스 그런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아르투스는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이런 형상의 거대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거의 억대를 호가하는 제품들이었으니까 발매 당시에는 이제 쇼킹했죠. 근데 그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각종 기술들이 하위 기종으로 이제 계속 이양이 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다시 이쪽 업계에서 턴테이블의 아주 그 거물 중에 하나로 현재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요 스트라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벨트 드라이브 방식은 이렇게 플래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벨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이렇게 플래터에다가 벨트를 걸어서 모터를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단점도 많지만은 또 장점도 있습니다. 뭐랄까, 정확성이라든가 아주 명료함, 와우 앤 플러터의 어떤 그 스펙을 볼 때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벨트 드라이브 방식만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아날로그적인 느낌, 그런 매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턴테이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기종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벨트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겉에 벨트가 안 보여요. 근데 벨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플래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내부에 이렇게 이제 플래터를 돌리는 스핀들이 있잖아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 개의 모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이제 각각 벨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이 벨트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의 벨트의 접지면이 그 회전을 주는 거죠. 스핀들을.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터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또 음질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턴테이블이라는 것이 간단한 구조 같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레코드에 닿아가지고 그 그루브를 따라 읽을 때, 그런 진동이라든가 혹은 자기력,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면서 순수하게 그 트래킹하게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개의 모터를 정밀하게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와우 앤 플러터 면에서도 상당히 그 개량이 되어 있는 거죠. 전통적인 그 벨트 드라이브 방식보다는. 그다음에 여기 그 샤시를 봐도 이렇게 위 아래가 아크릴이고 그다음에 중간이 이제 알루미늄 형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진동 차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또 많은 고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벨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툭툭 치거나 할 때 여기 진동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 역할도 많이 했고 사실 되게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진동 방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TMD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로터가 만든 독자적인 진동 차단 효과인데 여기 보시면 요 플래터 안에 베어링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베어링이 위아래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저기 플래트를 돌리는 데 관여가 되어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레코드를 올릴 때 진동을 흡수하는 부분에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데 또 이 두 개의 베어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 되면 서로 밀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극성의 자석을 대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어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중 부양이 일정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요 플래터와 요 사이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사진상으로는 이제 그게 두 세트가 되어 있지만 또 문헌을 보면 세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제품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TMD는 이제 키트로 해가지고 따로 팔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도 이 플래트를 드러내고 저것을 집어넣으면은 TMD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이 회사만의 또 독자적인 이제 그 노하우인데 아마 이게 그 아르투스를 만들면서 아주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면서 거기서 얻은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여기서 또 언급할 만한 게 이제 바로 플래터도 이제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은 스트라토는 이제 네로하고 비앙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네로는 플래터의 재질이 POM이라고 해 소재를 투입했고요. 근데 비앙코는 이제 아크릴 방식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옵션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좀 다르고요. 또 이제 토남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TRA9이라는 토남인데 이게 최근에 개발된 토남이거든요. 왜 그 턴테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토남까지 손을 댔냐?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유켄이란 분은 토남까지 만드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목적이었고요. 실제로 현재는 그 카트리지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테이블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그 턴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토남하고 카트리지 이 세 개의 중요한 요소들을 현재는 다 커버하고 있는데 토남은 개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구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트랜스로터를 그 독일 내에서 판매하는 그런 아주 큰 그 총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또 해외 제품을 수입하기도 하거든요. 그 회사가 오랫동안 SME 토남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ME를 팔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토남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또 SME도 그 트랜스로터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유캔이 요구하는 그런 스펙대로 또 특주에서 또 공급을 했거든요. 그 모델이 바로 이제 TR5009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SEM의 309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급화 시킨 그런 모델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톤함이면은 굳이 그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2019년에 이제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SME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독일의 수입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른 회사한테 톤함을 납품하지 않겠다. 특주품도 안 만든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턴테이블에 우리 톤함만 장착해서 팔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턴테이블 회사들이 그때 충격을 많이 받죠. 그냥 SME 믿고 이렇게 계속 장착해서 팔았는데 줄지에 이렇게 톤함이 없었던 것이죠. 또 그 당시 그 트랜스로터는 저가형 모델, 거기에는 그 일본의 젤코라는 회사 거를 이제 납품 받았는데 요 2019년 요때 또 공교롭게도 젤코도 한동안 또 활동을 중지하게 돼요. 그 졸지에 톤함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미 이제 유캔은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듬해 그 TRA9이라는 제품 모델을 여기 장착되어 있는 이 톤함을 발표를 합니다. 2020년도 2월에 독일의 오디오 잡지에 공개를 하고 그해 이제 코비드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2023년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코비드 때문에 이제 공개를 못했다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제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이 TRA9이라는 것에서 그 9이라는 것은 이제 9인치 길이의 톤함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상으로만 보셔도 숏암과 롱암의 중간 정도 사이즈, 상당히 그 쓰기에는 적절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 뭐 롱암을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지만 그러려면 또 샤시가 엄청 커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사이즈의 제품으로서는 상당히 그 롱암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크롬 도금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제품의 디자인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충분한 것 같아요. 이 TRA9의 구조를 보면은 그 알루미늄과 알로이를 섞으면서 또 아마 댐핑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 물질들을 또 섞은 겁니다. 그 레시피는 이제 대외 비겠죠. 이 회사만의 이제 비밀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고 투 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베어링은 세라믹 볼 베어링을 쓰는데 이거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무리 마찰이 있고 오랫동안 쓰셔도 세라믹 볼 베어링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 호누크란 분이 이제 아예 전적으로 담당을 했는데 정말 CAD로 다양한 형태로 그려보고 또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걸 장착해서 또 테스트해보고 정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턴테이블처럼 구조가 간단한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음질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내부 배선재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죠. 여기는 그 은선 가닥을 7개나 동원해서 이렇게 내부 배선재를 쓰고 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플라스틱 튜브에 담아가지고 톤함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진동에 영향받지 않게 그렇게 또 구조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은도금을 해서 이제 다른 케이블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랜스로터라는 회사는 독일 지역, 그다음에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그 오랫동안 하이엔드 턴테이블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식으로 리뷰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브랜드라 아주 흥미를 갖고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부는 이제 이 제품의 전반적인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